자, 말씀드린 이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은 앞에 찍은 동영상에도 책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됐고요. 생겼고 책의 그립감은 좋아요. 느낌은 가볍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약간 이런 갱지 스타일의 이런 저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속지를 그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소설이 자, 2016년에 나왔고요. 이 김수연 옮김 아고라입니다. 출판사는 혼사를 보면은 나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느낌이 확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은 프롤로그가 있고 총 3장이 있고 마지막에 또 에필로그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름으로는 액자식 이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그 워너 박사가 머스키에게 보내는 편지로 돼 있고요. 에필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워너 박사가 머스키한테 쓴 편지 중의 일부인데요. 이제 프롤로그에서는 이제 레오니드의 기록을 보낸다 등등등 이렇게 되고 그 본문에 해당하는 게 레오니드의 수기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문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기 전통이 되게 강한데 뭐 이게 비단 러시아 문학만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러시아 문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또 그렇고 잘 쓴 소설 중에 잘 쓴 작품 중에 이제 수기 장르가 많은 거죠. 도스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삽입 텍스트로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워낙에 이제 그 감상주의 낭만주의의 1인칭 텍스트가 많은데 그 일기, 수기, 의 변형이 또 서간체 편지입니다. 한 사람의 청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쓰는 거니까.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거, 괴테에, 젊은 괴테에 그런 거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도 이제 그런 전통적인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속 내용인데 들어가 보면 본문이 총 3개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되게 죄송합니다.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한 개 더 있네. 심지어 방금 정리를 했는데도 얼마나 기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4개,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은 지구고요. 2장하고 3장은 화성이에요. 주인공이 화성으로 갔고요. 4장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지구로 와 있더라 해서 지구입니다. 그래서 구성적으로는 굉장히 잘 이렇게 구성 감각이 있습니다. 분량도 이렇게 비슷하고 뭔가 화성 2챕터, 지구 2챕터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균형 감각이 있다, 구성적으로 완결도가 높다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그 너무나도 심플한 소설이다. 러시아어로 뿌라스토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무나도 단순 소박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급에도 쓴단 말이에요. 귀족이 아닌 평민, 이제 그런 천민 그런 느낌의 이제 네, 작품이로 이제 저는 읽히네요. 그래서 아마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재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1장에서는 나가 레오니드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 여친이 있는데 그 화성으로 보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신체 건강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얽매인 게 없어야 됩니다. 가족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여친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조금 헤어지게 만든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고요. 근데 둘이 그렇게까지 뭐 했던 것 같지도 않고 헤어지고 맨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화성에서 왔고요. 네티라는 또 화성에서 온 의사가 있어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여자고 또 되게 젊어 보여요. 근데 그게 네티가 그게 젊은 게 예컨대 지금 정확하게 나이는 까먹었는데 만약에 20살이다 이러면 우리는 지구 공전 주기가 12달이어가지고 1년 하면은 12달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년 한 살 먹는데 예를 들자면 그게 24개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이는 30 몇 살인데 저도 이제 실제 나이보다는 되게 젊어 보이게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화성이니까. 그런 거 하나가 이제 화성의 어떤 특징인 걸로 나오고, 생김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르지 않은 걸로 이렇게 느낌이 이제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을 정의할 때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상호 교배가 가능한 것? 뭐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수가는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종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예컨대 인간 안에서 다른 종들, 피부색이 다른 종들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라고 해도 예를 들자 뭐 사모예드하고 뭐 진돗개 이렇게 이제 교미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배운 것 같은데 근데 라이거도 있는 거 보니까 꼭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이 네티하고
네티가 남자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여자인 걸로 밝혀진단 말이에요. 이 네티하고 누구야 주인공 레오니드가 서로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를 보면은 화성인이라고 해서 뭔가 이런 생김이나 생태 구조 그런 게 아주 다른 걸로 설정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이것도 좀 뭔가 되게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뭐 문어 모양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어릴 때 봤던 빛나는 미드 중에 하나, 여러분 다 아실 텐데 V,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V. 그래서 이제 이게 파충류인데 껍질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내적으로는 파충류예요. 근데 이제 그 파충류하고, 여기 이름은 까먹었는데 누구하고 사랑해요. 둘이 로빈이나, 예, 로빈하고 누구하고 사랑해요. 그 둘이 애를 낳거든요. 생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엘리자베스인가 이름이 그랬는데, 얘는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어서 변태를 해요. 그러니까 자라다가 어느 순간 껍질 벗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어떤 생물학적 교배 이런 게 있으면 또 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게 작가가 엔지니어, 그러니까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그 물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되게 강한데, 그거를 소설적으로 잘 녹여내지를 못하고 인물들끼리 계속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제가 지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 칼 세이건의 책이 한 200배, 300배 더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되게 아쉽고, 그러니까 지적인 토대는 되는데, 과학적인 토대는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서사로 조금 옮기지 못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이제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해서, 이 1장에서 이게 챕터별로 이렇게 소제목이 또 들어가 있는데, 소제목도 되게 짧아요. 1. 발생, 2. 초대, 3. 밤, 4. 설명, 5. 출발, 6. 에테로네프, 7. 사람들, 8. 새로운 친구들, 9. 과거, 10. 도착. 그래서 딱 들어보면은 에테로네프라는 이 우주선 같은 거를 타고서 어쨌거나 화성에 도착을 했다,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네티와 대화를 나누는데, 51쪽입니다. 나는 우주를 응시하며 내 고향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슬픔을 느꼈다. 그곳에는 삶과 투쟁, 강렬한 고통이 가득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고향의 동지들 곁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다른 이가 내 자리를 차지했으리라.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이제 네티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내가 두고 온 곳에는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제의 혁명가가 그저 차분한 관찰자로 머물러 있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구에서 과거에서는 혁명가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관찰자가 돼서 이렇게 우주를 관찰하고, 또 니네들 화성인 혹은 앞으로 이제 화성을 관찰할 이런 이제 자리에 있구나, 이 말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네티가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땐 좀 동문서답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핵심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두고 온 거, 저쪽이 지구인데 여기가 이제 피가 흘려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흘려지는 피, 그러니까 희생되는 피인데 프라리치크로피일 겁니다. 아마 러시아어가. 근데 이게 남의 피를 흘리다 해서 유혈 사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 도스옙스키 소설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뿌라리지 크로피 하면 내가 이렇게 내 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코피가 나 할 때는 크로피 찌초트 해서 그 뭐야, 2인칭 구문을 씁니다. 피가 흐른다 이렇게. 이 뿌라리치 크로피는 말하자면 3형식 2인칭 구문이 아니고 2형식 구문, 피가 흐른다 2형식 구문이고요. 뿌라리치 크로피는 누가 누구에게 누구의 피를 흘리다 이렇게 해서 3형식 4형식 구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타인의 피를 흘린다 이 말인데, 이런 이제 희생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희생이라는 거는 뭐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식의 이제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그 지난 시간에 요약했던 그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은 혁명, 유토피아, 정치 하고 이 SF가 되게 맞닿아 있는 거를 이 소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피가 흘려지는 맥락, 희생이 일어나는 그 맥락이 정치적인 것, 되게 이제 새로운 유토피아를 위한 것, 그리고 이제 그거는 혁명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러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거를 이런 걸로 이제 정당화하는 거고, 이제 2장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화성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1. 매니의 아파트, 이제 주택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2. 공장, 말 그대로 공장이 어떤지, 3. 아이들의 공동체, 미술 박물관, 병원, 6. 환각, 7. 네티, 뭐 이렇게 가요. 여기 보면 집,
공장, 아이들 공동체, 이건 진짜 삐오네르 그 나중에 만들게 될 그런 느낌 되게 많이 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뭐라 해야 되나, 소비에트 사회를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느낌? 혹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회를 건설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작가가 이거를 한번 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네, 이게 되게 고전이라고 하는데, 그죠? SF 이 소설로.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네티가 치료를 해줬는데, 이제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서로 이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연애 소설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네티가 보그다노프가 아니라 레오니드한테 하는 말이, 방금 전에 저는 당신의 젊은 세계를 제 품에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만한 독립심, 자기중심주의, 행복을 향한 그 절박한 굶주림,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포옹에서 느꼈답니다. 당신의 사랑은 마치 사람을 죽일 듯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레니는 레오니드의 그 애칭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네티가 읽어내는 이 레오니드 캐릭터는 전형적인 혁명가 유형이고 사회주의 이상이라는 이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찍어놓은, 잘 찍지도 못했는데 전공이 아니니까, 그거 중에서 이제 그 소비에트가 이상으로 생각한 어떤 인물형이 있어요. 진정한 긍정적인 영웅 인물, 포지티브 히어로, 딱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자, 그렇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3장은 당연히 이제 연애소설 비슷하게 이제 돼야 되고, 요거 앞에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소설은 이제 연애 라인 전체적으로 줄거리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거고, 되게 그 편리하게 인물을 활용하는구나 싶은 게, 그 에노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는 또 매니의 조수이면서 또 네티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 한 명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둘이가 동료면서 배우자이거나 뭐 옛날 연인이거나 뭐 옛날 남편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엮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하고 하는 이런 느낌, 이거 주고받는 회의, 이거는 정말로 그 소비에트 그 회의 그런 느낌이 되게 이제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터니는 원래부터 되게 좀 잔혹하고 냉정하고 이제 이런 인물인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자, 이 인물의 그 원래 계획이 이게 전멸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인들을. 이게 또 되게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이 말에 이제 충격을 느껴가지고 레오니드가 이 스토니를 굉장히, 제가 볼 때 되게 충동적으로 너무 쉽게 이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아웃이 왔단 말이에요. 암전이 되고, 사장은 이제 눈을 떴더니 자기가 지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너 박사의 이제 진료소에 이렇게 와 있는데, 1. 워너 박사의 진료소, 2. 사실일까 환상일까, 3.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문구가, 이제 그만 펜을 놓아야겠다, 점점점. 새로운 그리고 더욱더 발전된 삶에 영원하라. 그리고 미래에 빛나는 망령인 당신께 안부를 전한다. 내 사랑하는 네티. 네티는 딴 데로 갔어요. 어디 목성인가 뭐 어디로 출장? 뭐 이런 거 이제 의사니까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갔고, 소설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에필로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이제 워너 박사가 이 레오니드가 어떻게 해서 이송이 됐고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를 좀 후일담 비슷하게 이제 전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소설이 좀 희락한데요. 이게 그 소련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엔지니어 맨이라는 소설을 이 보그다노프가 하나 쓰는데, 이걸 쓰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그 프리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 얘기를 이제 뒤에 한번 써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요즘은 여러분 안 보잖아요. 플래시 시대가 이제 저물어서. 근데 연예인 지옥, 오인용이라는 그런 되게 그 당시 이제 청년이었는데 지금 뭐 중년이겠지만 청년들이 만든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플래시 시리즈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연예인 지옥. 근데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정말 욕이 많아서 청불인데, 아무튼 그 연예인 지옥 보면은 워낙에 재미가 있으니까 외전도 찍고 뭐도 찍고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엔지니어 매니도 이제 이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느끼셨겠지만 주인공들 이름이 두 글자여가지고 외우기 되게 쉬운 것도 있고 러시아 소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당혹스러운 소설이었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은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